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주목된 지역은 역시 경기도 화성을에서 3파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역전승으로 당선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거의 절망적인 조건에서 막판 스퍼트로 뒤집어 가지고 당선됨으로써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그리고 비례대표 2석 합쳐서 3석이 되었습니다. 요 세 당선자는 전과가 없습니다. 지금 전과가 없는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령 가짜 정당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천하람 이준석 당선자는 30대 1번 비례대표 1번이었던 이주영 당선자는 40대 소아과 의사입니다. 이 개혁신당이 요사이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득표율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득표율은 3.5% 정도 되었는데 요새 지지율이 5%, 6%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2027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 구도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 교체, 세대 교체라는 시대적 주제가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이준석, 그때 가면 42살인데 이준석 후보가 유리할지 모른다는 아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영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었다. 선거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선거운동은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이렇게 디테일을 살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특히 어린이들이 선거 유세장에 나와서 같이 환호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은 뭔가 이 정치가 근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특히 공보물, 선거 공보물이 아주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 공보물을 수집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사 함익병 선생을 통해서 그 공보물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집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공보물입니다. 이 공보물은 손글씨로 썼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왜 동탄의 어린이들이 논술 공부하는 셈치고 이준석 후보 연설하는 유세장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보물의 문장은 그리고 그 구성은 그리고 그 내용 선택한 의기 등등은 이게 아주 모범적인 논술입니다. 이게 바로 논술입니다. 맨 첫 장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나오고 여기 재산 상황 19억 2,700만 원으로 나옵니다. 병력 사항에서는 육군 2병, 계급이 육군 2병입니다. 복무 만료, 관료하고 복무 만료. 이 산업요원으로 뽑혀가지고 이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후보자 전과 기록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공보물은 첫 장부터 끝까지 이준석 후보가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여기는 다 자기 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사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주체성이죠.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동탄 주민들께 올리는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사랑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라고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동탄에서 시작한 이후 동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많이도 뛰어다녔습니다. 광비콩과 문디벨, 신주거까지 지역에서 통용되는 표현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탄대로의 신호가 조금 더 잘 연동되어서 작동하기를 바라고 광역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왜 최고속도로 달리지 않는지 답답해하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조성된 계획도시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외람되게도 동탄의 앞에는 희망과 함께 위기와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삶의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보면은 정치가 풀어야 할 일이 참 많은 동네가 바로 동탄이라고 느낍니다. 동탄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동탄이 지금 성장과 도약을 멈춘다면 다른 2기 신도시들과 같이 베드타운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동탄의 국회의원인 것이 시민 여러분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로덕션이 시작되는데 벌써 동탄의 문제점을 샅샅이 꿰고 있습니다. 한 2달 남짓 선거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탄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지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디테일에서 그르치면은 전체가 다 흔들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디테일 없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를 밀어붙이다가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킨 걸 보면은 그리고 한자는 쓰지 않았지만은 읽어보면은 한자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걸로 봐서 한글 전용 시대를 살면서 한자 공부도 영어 공부만큼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보물은 앞에는 한국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화성을, 즉 동탄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이걸 읽으면은 동탄 주민들은 자기보다 몇십 년 여기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쓴 손편지 공보물이었습니다. 이게 동탄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유세를 통해서 말로서, 이제는 글로서가 아니라 말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꾼 거죠.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유권자의 연령대가 낮다고 그럽니다. 아마 30대가 주력일 것이고 주변에 삼성, 현대와 관련된 회사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초인류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바로 거기에 기대를 걸고 풀 배팅을 한 무박 48시간 막판 유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걸 다 종합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연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마 참고로 하면은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 선거운동은 한국 정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원 모집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것도 빨리 하고, 아마 당원이 한 6만 명 될 거로 봅니다만, 다 회비내는 당원이고, 저비용 고효율, 아주 경쾌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경쾌한 정치가 유쾌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앞에 정치에 관해서 쓴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구체적인 공약들을 풀어놓기 전에 정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의 현실이 시궁창이라 하더라도 동탄의 미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치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라면 환멸을 느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말하는 공허한 구호보다는 제가 27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고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정치 원로가 저에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중영합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고독하더라도 용기 있는 리더가 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원로의 사려 깊은 말씀대로 정치하고자 애썼습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영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문단이 아주 근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단이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 한 정치 원로가 저에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중영합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고독하더라도 용기 있는 리더가 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원로의 사려 깊은 말씀대로 정치하고자 애썼습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영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이 영속적인 변화는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그런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 높여 할 말하고 그에 따른 가혹한 정치적 탄압도 생생히 겪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낙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 꼴 당하기 두려워 권력에 굴종하는구나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났지만 여전히 저 행보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에 과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2022년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정치에 대해 큰 회의감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당대표로 지휘해서 이긴 선거들이지만은 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적 과제들을 다루었고 해결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 그 두 번의 선거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누가 더 나쁜지를 가리는 치킨 게임이라 치러졌습니다. 치킨 게임처럼 치러졌습니다. 미세한 표차로 승자와 패자는 갈렸지만 국민께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경제 공약, 저출산 공약, 교육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이재명 두 선택지를 둔 킬러 문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두 정치인과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시절 권력을 얻고 감투를 쓰는 복마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화를 표방하는 정당이지만은 산업화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믿음이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실물 경제를 경험했고 허황된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는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탐욕만 남은 정치 집단입니다.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라면은 사슴이 말이 되고 소뚜껑이 자라가 되고 바이든이 날리면이 됩니다. 영부인의 패션쇼와 화보집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헛부려지고 알 수 없는 도사와 법사들이 팔도를 휘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를 표방하는 정당이지만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절대적 충성을 하지 않은 이에게는 어김없이 강성 지지층의 린치가 벌어지고 당의 공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를 서슴지 않으며 묻지마 정권 심판만 외치니 국민께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막 나갈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서로가 서로의 선대위원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 모두 누구를 지키기 위한 방탄,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한 특검을 놓고 2년 내내 비생산적인 다툼을 해왔던 이유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지독하게 비겁했던 두 사람을 매섭게 심판할 시간입니다. 동탄 시민께서 이 의미 없는 경쟁에 확실한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이 정치의 광장에서 당장 퇴장하라는 강력한 레드카드를 날려주셨으면 합니다. 동탄 시민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동탄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시민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자에 줄 서지 않아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표가 여기 동탄 시민들의 손에 있습니다. 관성에 따라 동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리 사람을 집단으로 짓밟아도 국민은 표로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선명한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는 분명한 표상을 남겨주십시오. 동탄 주민께서 이준석에게 주시는 한 표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심판의 한 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동탄 시민들의 한 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가장 용기 있고 특별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그렇게 동탄 시민들의 한 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가장 용기 있고 특별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즉 이준석을 당선시킨 동탄 시민들이 진짜 한국의 정치 1번지 시민답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준석 후보는 항상 동탄 시민들의 자부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먹혀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이준석의 이 문장은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좋아요. 그것은 문장력이 아주 타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최고의 논설입니다. 그것도 정치를 경험한, 또 선거에 나와서 3번이나 낙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큰 정치인이 되려면 꼭 낙선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치의 한 면밖에 모릅니다. 낙선해야 얼마나 주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지, 자신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을 달릴 수 있게 된 것도 3번 낙선하고 당대표 자리에서 아주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한 덕분입니다. 지금 이준석이라는 한 큰 정치인, 미래의 지도자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 얇은 공보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보문의 맨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값진 한 표는 동탄의 한 표, 이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심판할 수 있는 한 표, 이재명 대표의 큰 승리를 저지할 수 있는 한 표, 동탄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한 표, 이준석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